아침 커피 독일까 약일까 제대로 마시는 법.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새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잠에서 덜 깬 몸과 마음을 깨우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다. 하지만 커피가 주는 각성 효과 뒤에는 의외의 함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카페인의 작용 방식이나 섭취 시간, 양 등에 따라 커피가 몸에 해가 될 수도 혹은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아침 커피는 과연 독일까 약일까? 아침 커피가 주는 각성 효과의 양면성. 아침에 마시는 커피는 졸음을 쫓는 데 탁월하다. 특히 밤사이 축적된 피곤함을 해소하고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카페인의 작용 덕분에 업무나 학업을 시작하기 전 커피를 찾는 사람이 많다. 카페인은 뇌에서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수용체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해 일시적인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이처럼 커피는 빠른 정신적 각성 효과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도 존재한다.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 속 카페인과 클로로겐산 등이 위를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속쓰림이나 윗궤양 등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에 혈압과 심박수를 높여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적정량을 섭취하면 기분 좋게 몸이 깨어나는 느낌을 주지만 지나친 섭취는 오히려 불안감과 심장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다. 아침 커피가 독이 되는 잘못된 습관들. 하루를 시작하며 마시는 커피가 우리 몸에 독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습관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은 아침 커피 섭취 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잘못된 습관들이다.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된다. 코르티솔은 아침에 몸을 자연스럽게 깨우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굳이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각성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찾으면 코르티솔 분비가 불필요하게 줄어들거나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는 결국 카페인 의존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피로를 유발하기도 한다. 위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커피를 섭취하면 위 점막을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지나치게 촉진한다. 특히 위염이나 윗궤양 등 소화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공복 커피는 속쓰림을 악화시키거나 증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아침에 가벼운 식사를 하기 전 혹은 식사 대용으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단맛이 나는 크림, 시럽 등을 추가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져 혈당 관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아침에 한 잔, 점심 직후 한 잔, 오후에 졸릴 때 한 잔, 이렇게 습관적으로 커피잔을 들다 보면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을 훌쩍 넘어버릴 수 있다. 특히 아침에 한 잔을 시작으로 점점 커피 양을 늘려가는 사람들은 불안과 신경과민, 수면장애 등 카페인 과다 섭취에 부작용을 겪기 쉽다. 커피를 약으로 만드는 올바른 마시기 전략. 그렇다면 아침 커피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도 각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커피가 가진 이로운 면모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 우리 몸은 오전 7시, 9시에 코르티솔이 집중 분비된다. 이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코르티솔과 카페인이 충돌을 일으켜 오히려 카페인 내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차라리 코르티솔 분비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 혹은 점심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내 몸의 호르몬 리듬과 카페인의 효과를 고려해 섭취 시간을 조절하면 불필요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장 자극을 줄일 수 있다. 또 식사 후 일정 시간을 두고 커피를 마시면 음식 소화에도 부담을 줄이고 커피가 주는 각성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다만 너무 기름지고 무거운 식사를 한 뒤 곧바로 커피를 마시기보다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커피 섭취로 인한 속쓰림이나 소화 불량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커피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배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물이나 보이차 등 무카페인 음료를 함께 섭취해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일수록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물 섭취량을 늘려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아침에 피곤한 몸을 깨우기 위해 달콤한 라테나 설탕이 듬뿍 들어간 커피를 찾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지나친 당분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와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가능하면 아메리카노처럼 블랙커피에 익숙해지는 것이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다. 처음에는 쓰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커피 원두의 풍미와 향미에 익숙해지면 오히려 담백함과 깊은 맛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세계보건기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여러 기관에서는 성인의 경우 하루 400mg 이하, 임산부나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200mg 이하로 카페인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장한다. 이를 커피로 환산하면 대략 아메리카노 기준 3잔 안팎이다.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안,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커피를 줄이거나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아침 커피와 함께 챙기면 좋은 생활 습관. 커피를 제대로 마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다. 커피가 약이 되도록 돕는 건강 습관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아무리 아침 커피가 잠을 깨워준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충분한 수면이 보장되지 않으면 커피만으로 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밤 11시 12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어 최소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교감신경을 적절히 자극해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이로 인해 커피 섭취량을 줄여도 아침에 몸을 깨우기 수월해질 수 있다. 만약 아침에 운동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운동 후 30분 정도 지나 커피를 한 잔 마시는 방식으로 루틴을 만들면 더욱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커피가 질 좋은 에너지를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라도 챙겨 영양소를 공급하고 커피는 추가적인 각성 효과를 돕는 보조 역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균형 잡힌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 에너지와 집중력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결론으로 아침 커피는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커피는 적절히 마시면 몸과 마음을 깨워주는 훌륭한 음료지만 잘못된 습관으로 마시면 위장장애, 카페인 중독, 수면 교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과도하게 마시는 커피는 몸에 부담을 주기 쉽다. 반면에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 주기를 고려해 코르티솔이 안정된 시간대에 적당량을 마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건강한 식단을 병행한다면 커피는 하루의 활력을 북돋아주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커피는 단지 향긋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짧은 휴식 시간에 여유가 되기도 하고 업무나 공부의 능률을 높이는 보조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독의 가능성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내 몸의 상태와 생활 패턴을 점검하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며 적정량 섭취와 수분 보충에 신경 쓰는 습관을 기른다면 우리에게 아침 커피는 더 이상 독이 아닌 약이 되어줄 것이다. 커피에 숨겨진 비밀. 당신이 몰랐던 커피의 효과와 진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커피가 단순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음료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과 마음의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칼럼에서는 커피의 놀라운 효과와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탐구하며 커피를 더 건강하고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1. 커피가 주는 에너지 부스트 효과. 커피의 주요 성분인 카페인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피로감을 줄이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데노신은 신경 활동이 활발할수록 증가하는 화합물로 피로감을 유발하는데 카페인이 이를 막아줘 우리가 각성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카페인은 신체 대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칼로리 소모량을 늘리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운동 전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지구력과 집중력이 향상되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커피의 항산화 효과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커피는 놀랍게도 많은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폴리페놀, 퀴닉산, 카페산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막는 데 기여하여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커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일부 암의 위험을 줄이고 제2형 당뇨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론 과다 섭취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의 커피 섭취가 중요합니다. 3. 기분 전환과 우울증 예방 효과. 커피는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규칙적인 커피 섭취는 긴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23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커피의 항우울 효과와 카페인의 작용 덕분으로 커피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개선. 카페인은 단기 기억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장기적인 기억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커피는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커피 섭취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과 항산화 물질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지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커피 섭취 시 주의할 점과 진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신경과민, 소화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에 3-4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후에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사람마다 카페인을 대사하는 속도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양의 커피라도 체질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이나 심장 두근거림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커피의 품질 또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유기농 원두나 신선한 원두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커피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커피를 너무 많이 가공하면 유익한 성분이 손실될 수 있으므로 신선한 원두를 이용한 커피를 권장합니다. 결론으로 커피는 그 자체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인의 의존성이나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도 존재하므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지금 좀 더 건강하고 즐겁게 커피를 즐겨보세요. 커피의 15가지 효능. 커피는 커피나무에서 1년에 한 차례씩 수확되며 콩에 따라 그 맛과 향이 다릅니다. 성분 역시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한 잔의 커피에는 리보플라빈, 판토텐산, 만간, 칼륨, 마그네슘 및 니아신을 비롯한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1. 에너지 수준 향상.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피로를 해소하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이로 인해 기분 개선, 집중력 증진 및 전반적인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2. 지방 연소 촉진. 카페인은 신진대사를 증가시켜 지방 연소율을 높여줍니다. 이는 체중 감량 및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신체 기능 향상. 카페인이 근육의 수축을 촉진하고 지구력을 강화시켜 운동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4. 당뇨병 예방. 정기적인 커피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혈당 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치매 및 파킨슨병 예방. 카페인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활동을 촉진하여 치매와 파킨슨병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6. 간 보호. 커피는 간경화, 간암 등 간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7. 우울증 예방. 커피의 자극적 효과가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 발병률을 낮추며 자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8. 암 예방. 특히 간암과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커피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9. 뇌졸중 위험 감소. 커피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뇌졸중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항산화 효과. 커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여러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1. 구강 건강 향상. 커피의 항균성 및 항염증 특성은 치아와 잇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2. 통증 감소. 커피는 두통과 근육통 등 일상적인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3. 소화 촉진.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4. 수분 공급. 적당량의 커피는 탈수를 유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절한 수분 섭취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5. 항염증 효과. 커피의 항염증 성분은 심혈관 질환, 암, 관절염 등 다양한 염증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아메리카노 블랙커피의 효능 6가지입니다. 1. 두뇌에 미치는 효능.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8온스컵으로 4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2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뇌 화학 물질에 영향을 준다. 또한 8온스 커피컵 2잔에는 약 200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 양은 장기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 심장에 미치는 효능. 매일 200에서 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휴식을 취할 때 혈류량이 향상돼 심장이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만든다. 3. 간에 미치는 효능. 하루에 2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 간경변증과 같은 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당뇨병에 미치는 효능. 28개의 연구 결과를 조사한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면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33%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발에 미치는 효능. 매일 커피를 마시는 남성의 경우 통풍 위험을 59%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는 혈액 속의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다. 6. 피부에 미치는 효능.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3잔 이상의 커피를 섭취하는 여성은 기저 세포암에 걸린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커피 효능 6가지. 1. 두뇌에 미치는 효능.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매일 8온스컵으로 4잔의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우울증 발병 위험이 2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뇌 화학 물질에 영향을 준다. 또한 8온스 커피컵 2잔에는 약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이 정도 양은 장기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 심장에 미치는 효능.
매일 200에서 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휴식을 취할 때 혈류량이 향상돼 심장이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만든다. 3. 간에 미치는 효능. 하루에 2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면 간경변증과 같은 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당뇨병에 미치는 효능. 28개의 연구 결과를 조사한 하버드대 연구팀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면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33%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발에 미치는 효능. 매일 커피를 마시는 남성의 경우 통풍 위험을 59%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는 혈액 속의 요산 수치를 낮추는 효능이 있다. 6. 피부에 미치는 효능.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3잔 이상의 커피를 섭취하는 여성은 기저 세포암에 걸린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